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어느 노인 복지관. 72세의 윤호는 늘 혼자 장기판에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다. 자식들은 외국에 나가 있고 아내는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아직은 단정한 품새와 곧은 허리에서 군인이었던 과거가 은은히 배어 있었다. 그런 윤호 앞에 어느 날 복지관 봉사 모임에 나왔다가 우연히 합석하게 된 여인이 있었다. 68세의 순자였다. 그녀는 깔끔하게 다림질된 블라우스에 늘 머리를 단정히 올려 묶고 다녔다. 말수가 적지만 눈빛은 따스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윤호와 순자는 그렇게 몇 번의 복지관 모임에서 마주쳤다. 우연처럼 겹치는 자리, 비슷한 취향의 노래, 같은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다 보니 그들의 대화는 점차 길어졌다. 예전엔 다 그렇게 살았지요. 참 힘든 세월이었는데라는 한마디에 서로의 삶이 겹쳐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윤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 씨, 나랑 그냥 밥 친구라도 해주면 안 되겠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국밥집을 다니고 주말마다 공원 산책을 하며 조용히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노년의 사랑은 뜨겁지 않지만 잔잔한 호수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두 사람은 결국 주변의 권유와 자식들의 묵묵한 동의 속에 조촐한 재혼식을 올리게 된다. 하얀 국화꽃이 장식된 작은 예식장에서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순자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남은 세월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이번 생은 외롭지 않게 같이 갑시다. 모두가 축복하는 아름다운 황혼 재혼.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들 사이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과거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결혼 후 몇 달은 행복했다. 아침마다 따뜻한 국을 끓여주는 사람, 저녁마다 텔레비전 앞에서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윤호와 순자는 충분히 위로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윤호가 책장을 정리하다가 순자의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다. 가볍게 펼친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 젊은 순자의 옆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이다. 윤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 남자는 바로 윤호가 과거 가장 고통스럽게 마주했던 인물 아내의 불륜 상대였다. 기억이 거칠게 되살아났다. 40여 년 전 윤호는 군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의 차가운 뒷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때 윤호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그는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아내는 가슴속 어딘가에서 멀어진 채 살아갔다. 그 불륜 상대. 그의 이름은 박정수. 그리고 지금 순자의 앨범에 있는 남자는 분명 그 정수였다. 윤호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숨을 삼킬 때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히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순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 역시 우연히 윤호의 낡은 군 시절 서류 봉투에서 어떤 편지를 발견하고 말았다. 봉투 안에는 윤호의 아내가 보낸 이혼 통보서 초안과 함께 그녀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기록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상대의 이름 바로 순자의 남편 정수였다. 순자는 손끝이 떨려 앨범을 덮었다. 뼛속까지 시린 진실이 몸을 파고들었다. 이럴 수가 우리가 어떻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침묵했다.
단란했던 식탁 위 국이 식어가는데도 젓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막 피어난 늦깎이 사랑은 과거의 불륜이라는 그림자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남자는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홀로 살고 있었다.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밥을 차려 먹고 TV만 바라보다가 잠드는 날들이 이어졌다. 자식들은 제각각 가정을 꾸려 떠났고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는 상황이 당연해진 지 오래였다. 그는 어쩌다 마을 모임이나 경로당에 나가긴 했지만 대화의 공허함은 집으로 돌아오면 더 크게 다가왔다. 여자는 비슷한 처지였다. 남편과 이혼한 뒤 성실히 자식들을 키워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제 다 제갈길을 가버렸다. 그녀는 낮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지만 저녁이 되면 허전함이 밀려왔다. 나도 이제 나이 들어가는데 이 허전함을 안고 얼마나 더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면 알 수 없는 쓸쓸함이 가슴을 파고들곤 했다. 그런 두 사람이 마을 노인대학에서 처음 마주쳤다. 작은 강당에서 열리는 건강 강좌였다. 허리 통증 예방 체조라는 주제였는데 남자는 운동을 따라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고 여자는 얼른 손수건을 내밀며 걱정스레 물었다. 괜찮으세요? 허리 무리가 오셨나 봐요. 남자는 민망하게 웃으며 말했다. 에이, 늙으니까 별것도 아닌데 금방 삐끗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나면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길은 멀지 않았지만 대화는 이상하게 길게 이어졌다. 그는 살아온 세월을 담담히 이야기했고 그녀는 남몰래 흘린 눈물과도 같은 지난날의 고단함을 나누었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집 앞에 도착해 있었다. 헤어질 때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가 어쩐지 설렘처럼 가슴을 두드렸다.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시장을 같이 보고 낮에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손자 이야기를 하며 웃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 되면 함께 국밥 한 그릇을 나누어 먹었다. 나이 들어 느끼는 공허함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대화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다. 특히 남자는 그녀의 웃음을 볼 때마다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사람다운 관계를 맺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나 싶었다. 여자는 그의 느릿느릿하지만 정직한 말투에 마음이 열렸다. 남자답게 화려한 말은 못했지만 그가 건네는 밥은 드셨어요? 라는 짧은 안부는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지내지 말고 정식으로 만나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자는 순간 놀라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곧 잔잔히 미소 지었다.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잠들지 못했다. 그들에게 있어 만남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다시는 없을 것 같은 삶의 동반자를 만나는 기회였다. 그러나 이 따뜻한 만남 뒤에 서로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과거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시간은 흘러 두 사람의 관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알려졌다. 경로당 친구들은 두 분 잘 어울린다며 농담 섞인 덕담을 건넸다. 자식들에게는 아직 정식으로 알리진 않았지만 서로의 집을 오가며 밥을 해먹고 여행을 함께 다니는 사이가 되었다. 여자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꼈다. 그는 어설프지만 늘 그녀를 먼저 챙겼다.
시장에서 귤을 사오며 이거 달더라고. 당신 생각나서 샀소라며 건네는 순간 그녀의 눈가는 금세 젖곤 했다. 젊은 시절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작은 다정함이 지금 와서야 그녀에게 찾아온 것이다. 남자 또한 변해갔다. 혼자 살 때는 늘 대충 끼니를 때우고 집안은 먼지가 쌓이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녀와 함께한 뒤로는 매일 면도도 하고 옷도 다림질에 입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라는 생각에 스스로도 놀라곤 했다. 결국 두 사람은 재혼을 결심했다. 자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도 되었지만 그보다 남은 세월을 서로 기대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자식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다시 결혼하신다고요? 엄마 갑자기 이런 말씀을. 처음엔 자식들도 당황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지한 표정과 홀로 사는 부모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시간이 지나자 결국 허락했다. 부디 행복하세요. 이제라도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화려한 예식은 아니었다. 작은 마을 예식장에서 친지들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해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다. 여자는 단아한 한복을 준비했고 남자는 오래된 양복을 꺼내들고 수선집을 찾았다. 재혼식 날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했다. 두 분 정말 잘 됐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니까.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기뻐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재혼 준비 과정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있었다. 서로의 과거를 깊게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다들 힘들게 살았겠지라며 대충 넘어갔지만 마음속에서는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들곤 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이 서서히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듯 했다. 재혼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손주들은 손뼉을 치며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 축하해요. 라며 웃었고 하객들은 늦게라도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두 사람은 잔잔한 음악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우연한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누게 되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젊었을 때 나는 아내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소. 회사 일 핑계로 술자리도 잦았고 그때 잠시 다른 여인과 엇나간 적이 있었지. 여자는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찻잔을 덜컥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 여인이 혹시... 남자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젊은 시절 불륜으로 만나던 바로 그 남자였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여자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럴 리가 없어. 설마 우리가... 눈앞이 아찔해졌다. 수십 년 전 그때는 그저 젊고 어리석었던 한순간의 치기였다. 서로 가정이 있었기에 오래 이어지지도 못한, 그러나 분명 잘못된 관계였다. 두 사람 모두 그 기억을 마음 깊이 묻어두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 와 재혼한 배우자가 그때의 불륜 상대였다는 사실. 두 사람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남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몰랐소. 아니, 사실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어디서 본 듯 했지만 설마 그때 그 인연일 줄은.
여자는 분노와 혼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과거의 그림자가 떠올랐고 지금의 현실은 차갑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상 위에는 맛있게 지은 된장찌개와 고등어 조림이 올려져 있었다. 평소 같으면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로 서로의 수고를 칭찬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수저 소리조차 무겁게 울렸다. 고요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음식만 뜨는 척하며 앉아 있었다. 마침내 한숨 섞인 목소리가 먼저 흘러나왔다. 영호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순이의 떨리는 음성이 작은 불꽃처럼 긴장된 공기를 흔들었다. 영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순이 씨,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 우연히 잔인할 줄 몰랐어요. 순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때 당신이었군요. 내 남편을 배신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순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지금껏 누르고 살던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영호 역시 고개를 떨구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저도 당신 남편에게 평생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죠.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고성을 띠었다. 그럼 왜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꼬여 있을 줄은. 하지만 이제 와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순이는 상을 박차고 일어났다. 달라집니다. 우리는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없어요. 영호의 눈빛도 흔들렸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도 남은 날들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순이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녀는 지금껏 다시는 젊은 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바로 그 상대와 황혼의 삶을 함께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이며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진실은 때때로 사랑보다 무겁고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리면 결국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제대로 섞지 못했다. 집안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고 식탁은 텅 빈 의자처럼 쓸쓸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 아닌가. 어느 날 아침 순이는 조용히 영호의 방문을 두드렸다. 우리 같이 시장에 다녀올래요? 영호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마치 처음 만난 노인처럼 어색하게 나란히 걸었다. 그러나 시장의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 조금씩 굳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파전 굽는 냄새, 상인들의 웃음소리, 어린 손주에게 과자를 사주려는 할머니의 미소. 이 모든 것이 두 사람에게 잊고 있던 평범한 행복을 되새겨 주었다. 순이가 문득 입을 열었다. 영호 씨, 그때 우리가 했던 잘못은 지울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만 그렇게 살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약하고 또 실수도 하는 거죠. 영호는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저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죄책감을 이제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씨, 우리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순희는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이윽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아요. 그 시간마저 서로 원망으로 보낸다면 그게 더 큰 죄일지도 몰라요. 이제라도 용서하며 살아요. 당신을 그리고 나를. 그 말에 영호의 눈가가 젖었다. 시장의 한복판 사람들 속에서 두 노인은 마주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용서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몇 달이 흐른 후 두 사람은 예전과 다름없는 부부로 돌아와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한 관계로 거듭났는지도 몰랐다. 그들은 자주 동네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함께 땀을 흘렸다. 길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곤 했다. 순희 씨, 우리가 이렇게까지 웃을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은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또 당신과 함께 있어서요.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열린 노인 축제에 함께 참여한 두 사람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춤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영호와 순희는 사람들 앞에 서서 천천히 춤을 추었다. 예전의 불륜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축복하는 한 쌍의 노부부로서.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그들의 춤을 응원했고 아이들마저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예뻐요. 라며 웃었다. 순희와 영호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말없이 다짐했다. 우린 이제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라 현재의 빛 속에서 살아가자. 마지막 장면. 두 사람은 다시 시장을 거닐며 손에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눈다. 영호 씨, 우리 참 많은 걸 겪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건 지금 이렇게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이네요. 순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게 참 고맙고 다행이에요. 햇살은 두 사람의 주름진 얼굴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어 있었다. 황혼의 끝자락에서 찾아온 사랑은 반전의 아이러니였지만 동시에 삶의 마지막 위로이기도 했다.